네, 반갑습니다. 장구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습니다. 설명 중에 투머치 토커의 또 호사가입니다. 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영상은 설명이 좀 위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좀 드리는 거고, 어떤 영상의 편집이나 퀄리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니 미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 종류, 그냥 축구, 농구, 야구, 독서 뭐 이런 종류 말고 어떤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런 플랫폼들을 나름대로 모두 활용해보고 전해 들은 바를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각 플랫폼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좋은 점도 있고 좋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조금 나쁜 부분도 있다. 절대 이게 일반화를 다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겪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 운영진도 하고 있는 소모임,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각종 포털 사이트 카페,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요. 각종 포털 사이트 카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처음으로 접해본 동호회 모임인데, 일단 이 카페의 특징은 커뮤니티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모여있는 집단인 거죠. 즉 DC 인사이드, 뭐 짱공유, 오유, 뭐 보배드림, 뭐 이런 것과 같이 커뮤니티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이버에 속해 있는 좀 규모가 큰 카페를 예로 들어보면 뭐 디젤매니아, 줄여서 디메라고 하죠. 뭐 중고나라, 나이키매니아, 레몬테라스 등등 이 필요에 의해서 모여있는 집단, 즉 번개나 즉석 모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식과 정보 공유가 주 목적인 집단이 이 포털 사이트 카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 익명성으로 인한 갈등, 언쟁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친목을 쌓기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사실 애초에 익명으로 시작하고 서로를 감추면서 활동하는데 뭔가 인간적으로 정을 나누기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래서 우선 이 카페 모임은 서울에서 인간관계를 쌓고 싶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색해보시면 제가 처음 활동했던 네이버 카페 모임처럼 친목을 주제로 하는 카페도 많긴 합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워낙 이 소모임이다 보니, 소모임이다 뭐다 다른 플랫폼으로 좀 옮겨지는 추세라서 저는 우선 카페에 대한 결론은 정보 공유 위주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이버 밴드. 이 밴드는 2012년에 네이버에서 제작한 일종의 폐쇄형 소셜입니다. 왜 폐쇄형이냐? 저도 이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밴드는 뭐 어떤 주제나 정보 공유보다는 목적의 의미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팀, 그러니까 일종의 뭐 축구팀이나 뭐 이런 집단들의 어떤 모임, 이런 동호회나 이런 모임의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조기 축구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회비도 걷고 회원도 관리하고 경기 일정도 공유하고, 그리고 경기가 있을 때 어떤 참여자 출석 체크, 참 불참을 또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밴드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 커뮤니티나 카페는 게시판 형식이다 보니까 열람 외에는 사실 기능들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목적을 가진 집단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축구팀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2군데 팀이 이 네이버 밴드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우리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과 굳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입 대부분 운영진 승인 절차를 거쳐서 가입되게 운영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이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폐쇄성으로 인해서 각종 불법적인 거래가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거는 가품, 즉 이미테이션 판매인데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으로 교묘히 유입을 시키고 승인을 해서 가품을 판매하는 그런 악의적인 행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륜의 원상지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동창 밴드 찾기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연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중년분들이 동창을 찾아서 그 동창들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뭐 그런, 물론 밴드를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쓰거나 활용하는 건 아니겠죠. 뭐 뭐든 그렇잖아요. 칼도 요리에 쓰면 조리 도구가 되고 나쁜 데 쓰면 남을 해하는 도구가 되듯이 말이죠. 뭐든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절대 밴드가 이렇다 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제가 가장 즐기고 있는 소모임 어플입니다. 저도 이 어플을 알게 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접근성이 좀 좋지 않아서 한번 설치하고 지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활동했던 네이버 카페 모임이 점점 시들해지고 그 카페에서 또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소모임으로 많이 이탈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도 좀 시들해졌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고 심심한 나머지 다시 설치를 하고 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정확한 목적, 주제, 지역,
그리고 운영진들의 어떤 체계적인 운영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소모임 앱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요. 즉 특정 주제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무엇보다 말 그대로 소모임, 거의 대부분 적게는 한 20명, 30명에서 많아도 한 100명 초반대? 물론 200명 넘고 이런 모임도 있지만 카페나 이런 것들이 보통 몇만 명씩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비교적 굉장히 소규모죠. 소규모, 말 그대로 소모임. 아무튼 이 소모임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끼리끼리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단합도 잘 되고. 단 운영진의 운영 방침에 따라 모임마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참고로 저는 재작년 이맘때쯤 송파구 모임에 가입을 해서, 요 잠실 쪽 모임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진으로 나름 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가족 같고 경조사도 서로 챙기고 매우 즐겁게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모임 왼쪽에 아이콘 보이시죠? 들어가서, 자, 이게 메인 화면인데, 물론 처음 소모임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런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뭐 일종의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저는 지금 깔려있는 상태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모임 앱에서 이 본인의 관심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관심사랑 맞는 그 모임들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선택한 관심사가, 이제 여기 관심사 선택하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일러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뭐 아웃도어, 운동 등등. 저는 이제 사교, 인맥, 차, 오토바이, 뭐 게임, 오락, 자유주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그 각종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또 세부 메뉴, 하위 메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나이, 뭐 다트, 옛날에 제가 다트를 좀 많이 했어서 다트, 콘솔 게임, 뭐 바이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뒤로 가서 소모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두 번째 탭, 여기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한 관련된 모임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엄청 많죠.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 하나 또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모임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소모임 앱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모임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자, 솔직히 사람들 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뭐냐? 이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소모임에서 제가 활동하는 모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가입된 모임 말고 아무 데나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딨노?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라 보자. 자, 좋다. 상상 초월 훈남 훈녀 여성회원 환영.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이 모임 소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회원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소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사진첩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이 다 뜹니다. 물론 확대는 안 돼요.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썸네일로 그냥 이 모임 분위기를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재밌게 놀고 있구나, 어떻게 놀구나. 사실 이 사진만 봐도 약간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일단 1차적으로 모임 분위기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표현하면 뭐 물도 볼 수 있고, 뭐 사실 중요하잖아요. 뭐 아닌 척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구나. 그다음 뭐 게시판 들어가면 간단하게 이 모임에 대한 어떤 이 게시글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세부 내용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모임을 좀 이렇게 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외국인 친구 만들기 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에 든다, 내용도 괜찮다 싶으면은 가입하기를 누르셔서 가입을 하고, 그 모임의 어떤 공지 같은 걸 보시면 모임 규칙에 맞게 뭐 가입 인사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모임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이 유료, 첫 번째 탭 중에 유료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건 말 그대로 유료. 뭐 예를 들어서 엑셀 함수반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혀 있고, 누군가가 내가 이런 식으로 소모임을 주선을 해서 뭐 비용을 나한테 일정 부분 주면은 뭐 이런 엑셀에 대해서 뭐 많은 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안 써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동호회로서 이 소모임 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가, 제가 지금 가입한 모임이 이건데, 뭐 일단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할게요. 뭐 들어가면은 뭐 채팅도 나오고, 그다음 뭐 사진첩 나오고, 게시판 나오고, 저희 모임 정보도 나오고. 저희 모임 오래됐습니다. 3년 넘었어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3년이 아니지 4년이 다 되거나, 이런 식으로 소모임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의 단점을 굳이 하나 꼽자면, 그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여금 이 신입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적응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그거는 신입 스스로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어디서든 신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카카오톡 오픈 채팅입니다. 사실 이 오픈 채팅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보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이 카톡은 저희가 지금 문자 메시지 대신 거의 뭐 스마트폰 사용자의 한 95% 정도는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반 카톡은 본인 인증을 통한 일종의 본 계정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 오픈 채팅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닉네임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주 라이트하게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 채팅이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일 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카페 모임이나 이런 데서 번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번개를 주선한 사람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채팅방에 대한 링크를 공유하면 그 링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채팅방에 정해진 인원만큼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를 몰라도 말이죠. 암튼 잠깐의 모임을 위한 일종의 휘발성 모임을 위한 그룹 채팅방이 필요할 때 이 오픈 채팅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또는 이제 소모임이나 밴드처럼 특정 주제를 가지고 방장이 회원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스마트폰, 흔하디 흔한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자, 카카오톡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저 밑에 이 탭 메뉴들 중에 채팅으로 들어가세요. 채팅으로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 들어가셔서 자, 여기 검색창에 원하시는 걸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송파구, 일단 송파구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하면은 이제 채널, 장소, 쇼핑, 뮤직 위에 쭉 이 탭들이 나오는데,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오픈 채팅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송파구랑 관련된 오픈 채팅들이 잔뜩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송파구 동네 친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데 이렇게 터치하셔서 그룹 채팅 참여하게 하면은 그냥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뭐 아무래도 그 채팅방들의 나름대로 룰들도 있겠죠. 그런 거는 직접 들어가셔서 뭐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오픈 채팅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마저도 어쩔 수 없이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으로 오프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좀 이것도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문란한 이슈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친목이 깊어진다기보단 잠깐 만나는 한없이 가벼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다 보니까 뭐 금전, 뭐 어떤 이성 문제, 뭐 폭력, 뭐 사기 등등 보장되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좀 씁쓸하죠. 네, 제가 3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역시 사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본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 그리고 편집자가 없다 보니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랄하고 참. 아무튼 뭐 이제 제가 뭐 3일에 한 번씩 올리겠다라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고,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동호회, 사교 모임 뭐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카페, 소모임, 오픈 채팅, 밴드 다 해봤지만 각자의 용도에 맞게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정말로 즐겁게 잘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는 전적으로 본인 몫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건 제가 올거려서 못하겠고요. 구독은 뭐 아무튼 저에게 아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